안녕하세요. 경제의 진행의 정승윤입니다. 뉴욕 시장은 지난밤 많은 이슈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래도 잘 소화를 해주면서 마무리가 된 하루였는데요. FOMC 나쁘지 않게 넘어갔습니다. 세 차례 연속 금리 동결이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AI 칩에 대한 규제 완화를 이야기하면서 시장은 상승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런 만큼 좀 수급 중요해 보이는데요. 어제 시장으로 외국인이 좀 들어와 주기는 했는데 현재 시간으로 선물,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약한 매수세가 확인됩니다. 하지만 코스피에서는 조금 빠져나가고 있는 양상이 확인이 됩니다. 아무래도 시장 자체를 좀 레벨업 해줄 발판이 없기 때문에 시장은 상당히 제한된 채로 종목 장세가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시장의 주인공이 될 투자처 오늘 경제맥에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 한번 체크를 해보시죠. 코스피, 코스닥 어떤지 볼 텐데요. 코스피 흐름 보시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옵션 만기 환율이 좀 부담이 되면서 제한적인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살펴보시면 조금 더 흐름이 탄력적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지금 외국인이 약 85억 원가량 담아가고 있는데 아주 소폭이거든요. 의료, AI, 비만 치료, 정치 테마단이 오늘 자금을 좀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시장의 이렇게 전체적인 분위기 알아봤는데요. 11시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네요. 현재 전반적인 분위기 그리고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김유진 캐스터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의 캐스터 김유진입니다. 긴 연휴를 끝내고 어제 문을 연 국내 증시 출발은 다소 부진했는데요. 외국인의 매수세가 본격적으로 유입되면서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이번 주 시장은 미국 FOMC 회의 결과와 금리 동향 그리고 환율 흐름의 촉각을 곤두세웠는데요. 연준은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아주 신중한 입장을 내보이고 있고요. 달러화 강세가 다소 완화되면서 원달러 환율 소폭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어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요, 바로 방산주였는데요. 또 원화 강세에 따른 항공, 여행, 유틸리티주도 흐름이 좋았습니다. 그럼 자세한 시장 흐름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지수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0.29%에서 상승 출발해서요. 시작보다 소폭 올라서 2,584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의료 정밀기기와 음식료, 담배, 화학 등이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0.42%에서 상승 출발해서요. 현재 0.76% 상승한 728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의료 정밀기기와 유통 그리고 건설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이 1,200억 원 물량을 담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덜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개인과 외국인이 사들이고 있고요. 기관이 203억 원 덜어내고 있는데요.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덜어내고 있는 반면 코스닥에서는 물량을 사내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3거래 연속 외국인이 사들이고 있고요. 코스피와 반대로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거래량 상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0분을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네, 먼저 그린 케미컬 흐름이 좋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직속으로 기후위기 대응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출범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국내 유일의 저탄소 공정 기술을 보유한 그린 케미컬이 주목을 받고 있는 건데요. 이 공정은 친환경 산업에서 핵심 기술이기 때문에 이 기술을 국산화한 그린 케미컬이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탄소 중립 및 ESG 기조 강화 흐름 속에서 정부 정책 지원이 확대될 경우 이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에게는요, 실적 개선의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외국인 수급으로 방산주 흐름 좋았었죠. 오늘 이와 관련해서 삼현이 흐름이 좋습니다. 모션 컨트롤 전문 기업인데요. 자동차와 방산, 로봇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전동화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자광학 장치 핵심 부품을 국내 방산기업 H사에 공급한다는 소식이 발표되면서 4%대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빠지는 종목 네이버가 4%대 빠지고 있는데요. 9일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내 증권사들은 네이버 영업이익이 호실적을 보일 것이다. 5,116억 원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지만요.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의 초기 성적이 기대에 못 미치면서 관련 우려가 주가 발목을 잡기도 했었죠. 3, 4월에는 많이 부진했었는데요. 이 네이버 또 일부 경영진이 보유 주식을 매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가가 출렁이기도 했었고요. 내일 실적이 나오면서 어떻게 주식이 변할지를 지켜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 바로 파크 시스템즈입니다. 첨단 나노 계측 장비인 원자 현미경 개발 생산을 하는 업체인 파크 시스템즈. 올해 1분기 호실적으로 이 기록을 좋은 기록을 내면서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비수기인 1분기였지만 과거 대비 수주 잔고가 많아졌고 산업용 장비 판매가 양호한 실적을 이끈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8.64% 오른 22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주 바로 코나아이입니다. 현재 3.41% 오른 48,5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제 지역화폐와 온누리 상품권 확대 공약을 내놓으면서 관련주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이 후보는 지난 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생존 위기에 몰렸다면서 이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화폐, 온누리화폐 등 온누리 상품권 등 확대를 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코나아이와 웹캐시 등 지역 화폐주가 오늘 상승하는 흐름입니다. 세 번째 특징주 보시겠습니다. 바로 블루엠텍입니다. 비만 치료제 위고비 열풍으로 회사의 유통 플랫폼인 블루팜 코리아죠. 네,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습니다.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전일 대비 29%가량 상승한 7,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블루엠텍에 따르면 이 회사의 의약품 이커머스 플랫폼 블루팜 코리아가요. 4월 한 달 동안 60억 원의 위고비 유통 매출을 달성했다고 하고요. 이는 전월 대비 무려 500%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또 신규 구매처 수가 기존 대비 58% 이상 증가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살펴보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혼조세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오르는 반면 LG에너지솔루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등은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호재로 작용했던 이유가요. 이 미국 트럼프 정부가 전임 바이든 정부에서 마련했던 AI 반도체 수출 통제 정책을 철회할 것으로 예상하면서입니다. 엔비디아도 3% 이상 급등하기도 했고요. 어제 시총 5위에 등극했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오늘은 쉬어갑니다. 그러나 증권사에서도 목표 주가를 100만 원으로 잡기도 했으니까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코스닥 시총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볼 텐데요.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알테오젠과 HLB 등 하락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의약품 관세를 예고하면서 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하락했었죠. 코스닥 바이오 종목들도 어떤 흐름 보일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카카오, KTNG, 휴젤, LIG 넥스원 등 실적 발표가 이어지는 날이니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오전 시황 설명드린 김유진 캐스터였습니다. 김유진 캐스터와 함께 오전장 정리를 해봤습니다. 조금 더 시장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충성 마스터와 함께 할 텐데요.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으로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아무래도 지난밤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까 싶은데요. 파월 연준 의장 어쨌든 불확실하다, 조금은 보고 가야 된다, 이런 기조가 계속해서 이어졌는데 시장은 그래도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좀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미국을 놓고 본다면은 저는 아침 방송 출연에서도 항상 드리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은 미국은 미국이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단 말이죠. 미국은 어찌 흘러가든지 간에 우리 시장은 그 안에 좀 디커플링이 나타나는 경우가 좀 비일비재했기 때문인데, 일단 말씀하셨던 미국 내로 들어가 본다면은 일단 기준금리 동결이 됐죠. 3회 연속으로 이제 금리가 동결이 됐습니다. 내용을 본다면은 그 정책적인 이 불확실성, 관세 정책입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이제 증가를 하고 있다.
때문에 이제 금리를 좀 인하를 어찌 보면 좀 중단한 상태인데 뭐 지난해 9월, 11월, 12월 그렇죠. 어찌 보면 금리를 좀 낮춘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계속적으로 3연속 좀 동결한 부분들이 좀 확인이 좀 되고 있습니다. 뭐 관세라는 이런 부분들 때문인데 물론 이제 아마도 이제 파월 입장에서는 뭐 개인적으로 이제 본다면은 좀 난감할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인하해라 라면서 계속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사실 그동안에 미국이 해왔던 부분들이 이제 인플레이션 부분들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계속적으로 뭐 금리를 인상한 이런 부분들인데, 근데 이제 생각보다 이런 부분들이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아직까지도 뭐 높은 이런 그 수준을 유지를 좀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이거를 트럼프 압박에 의해서 좀 내리기도 뭐하고 또 물가 수준을 본다면 또 올리기도 뭐하고 좀 이도저도 못하는 이런 그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뭐 이 파월 같은 경우에도 이 동결을 한 이유가 뭐 간단합니다. 어찌 보면은 지난 한 3월 좀 더 이제 지난해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뭐 관세 정책 이런 부분들은 일시적일 것이다라는 그런 멘트를 좀 쳤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 상황에서는 다시 동결을 하면서 이 불확실성이 좀 더 증가되고 있다라는 내용들. 어찌 보면 기존의 입장이 좀 달라진 부분들이죠. 뭐 그만큼 이제 경제 또 이 관세라는 부분들이 미국은 물론이고 글로벌 전체적으로도 상당히 좀 우려스럽 이런 상황으로 좀 전개가 되고 있다고 좀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동결을 했고 이제 어찌 보면은 금리 인하 기대감은 좀 꺾였다라고 좀 봐야죠. 뭐 올해 한 두 번, 세 번 정도를 좀 인하할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알려져 있는 부분입니다만은 하지만 어찌 보면은 그런 부분들 이 관세 때문에 좀 막혀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은 이 관세가 지금 모든 것들을 또 정책들을 좀 브레이크가 걸리게끔 하는 이런 역할을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이란 것이죠. 뭐 다행히 지금 중국과 어찌 보면 좀 유화적인 이런 그 제스처를 지금 계속적으로 주고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들이 완화가 된다라면은 아마 이제 연준 측에서도 뭐 그에 적합한 액션들을 취해가지 않겠느냐 싶은데 일단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뭐 미국 네 관세 정책 그 우려 완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저 긍정적인 모습들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 부분들이고 이 금리는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좀 영향이 좀 덜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관전 포인트는 이 금리적인 부분들보다는 어, 관세 정책에 대한 좀 변화 이 여부들을 주목하는 것이 뭐 지금 시장에서는 좀 나을 것 같다라는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환율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앞으로를 두고 뭐 1,300원대 유지될 것이다, 혹은 1,400원대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야기가 있는데요. 수급이나 뭐 관련 종목 관련해서도 많은 분들이 이 부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김충성 마스터님 환율 전망 좀 어떻게 하시나요? 환율 같은 경우를 본다면은 그쵸 최근에 그러니까 단순히 뭐 숫자만 놓고 본다면 급락 수준을 나타낸 것이 맞죠. 그냥 많이 내려왔습니다. 지수로서는 상당히 그 긍정적인 부분인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최근 시장 이게 역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환율과 지수는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시장이 최근에 그 V자 반등 여기 보고 계시듯이 지금 V자 반등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네, 보고 계시듯이 V자 반등. 환율이 그만큼 이 과정에서 급락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 우리가 참 어찌 보면 좋다라고 해볼 수가 있을 텐데 환율 그 흐름을 잠깐 한번 본다면요. 네, 환율 차트를 한번 띄워놓겠습니다. 네, 보시게 되면은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네, 여러분 지금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좀 더 느려뜨려 볼게요. 급락 수준이죠. 최근 6개월간의 흐름인데 지금 거의 뭐 1,400, 뭐 그 1,500억 원을 가느냐 마느냐 뭐 이런 상황이었다가 지금 급락 수준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 어찌 보면은 시장은 우상향으로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죠. 때문에 이제 확실하게 이 환율과 지수는 역의 관계로 움직인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이 좀 맞을 것 같고, 뭐 근데 이유가 있겠죠. 뭐 최근에 우리가 연휴 기간 이 원화가 이제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부분들 위안화 그리고 대만 달러 이 아시아 통화가 지금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그와 좀 동조되는 부분들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미국이 이제 대만이라든지 이 대만과 이제 관세 협상을 이제 진행을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 환율과 관련해서도 뭐 결상 압박을 했다라는 이런 소식도 전해지고 아마도 이제 대만 같은 경우는 그에 응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예,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영향을 좀 미친 부분들이고 또 이제 대만 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지금 떨어진 겁니다. 또 우리나라도 지금 몇 개월 정도입니까? 이거를 한 1년 정도로 놓고 보더라도 상당히 유의미합니다. 일단 내려올 만큼 이제 내려와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좀 더 이제 길게 놓고 보더라도 지금 어찌 보면은 이런 과정인 것이죠. 크게 놓고 보면은 바로 이때가 지난해였습니다. 고점. 이때까지도 어찌 보면 기술적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이 지점까지도 좀 올 만큼 내려왔어요.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떨어질 만큼 떨어진 상황이다. 그렇다면 역으로 본다면은 바로 전 고점대입니다. 전 고점대에 그 올 만큼 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기술적으로 본다면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시장도 최근에 많이 올라온 상황이고 또 피로도가 좀 쌓여 있는 상황임을 감안한다면은 좀 지수의 방향도 예의주시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지금 환율 지금 그냥 보고 계시듯이 환율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떨어지면은 시장은 또 오르겠죠. 반면에 만약에 여기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 버리는 상황이다라면은 아쉽게도 시장은 좀 쉬어가는 흐름으로 전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환율 꼭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아마도 최근에 외국인으로 하여금 수급 개선 조짐이 있는 부분들도 어찌 보면은 이 환율적인 부분들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환율을 빼고는 우리 시장을 말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환율이 최근에 원화가 지금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환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일단 시장으로서는 뭐 좋은 부분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예, 환율이 오르면 시장은 내릴 것이고 환율이 내리면 네, 시장 오르면 또 시장은 좀 좋지 않은 모습으로 전개된다라는 것. 이 부분만을 확인하고서 시장을 바라보면은 그래도 우리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또 시장에 임해야 될런지를 또 체크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네, 환율이 시장의 관전 포인트다 이런 이야기까지 좀 해주셨는데 지난밤에 뭐 트럼프 행정부가 AI 칩 규제 관련해서 완화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대신 새로운 AI 반도체 규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규제안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저는 이 부분이 완전히 이슈가 해소되지는 않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는데 어쨌든 시장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 시장에서도 오늘 반도체 흐름 좋고요. 뭐 유리기판, 소보장 이쪽이 좀 장 초반부터 힘을 받아가는 양상이었는데 반도체 어떻게 투자 아이디어를 좀 집중해 보면 좋을까요? 저는 일단은 반도체는 우리 경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뭐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간에 이 반도체가 살아야지 우리 시장 뭐 좀 더 긍정적인 모습으로 전개가 좀 될 거란 말이죠. 일단 삼성전자의 모습을 좀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부분이니까 뭐 소부장도 말씀하셨고 유리기판 쪽도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대장주인 삼성을 빼놓고는 꼭 삼성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들이라는 것이죠. 일단 지금 5만 전자입니다. 5만 중반대에서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바닥이라고 봅니다. 또 역으로 본다면은 이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지수를 좀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연봉으로 한번 봐볼게요. 이 봉 하나가 1년짜리 봉이라는 것이죠. 이 자체만 놓고 본다면은 뭐 최근에 안 좋은 물론 이제 최근에 이제 4월 들어서 뭐 좀 좋은 흐름을 나타냈고 5월 들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뭐 V자 반등 올라오는 시장이었으니까. 그런데 그동안의 흐름을 본다면 상당히 안 좋은 모습들이었단 말이죠. 근데 역으로 보자는 거예요. 그동안에 안 좋았던 그 흐름들 어떻습니까? 보니까 한 30년 정도의 흐름이 보이죠? 이때는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은 IMF 그리고 이때는 IT 붕괴 그리고 대세 상승 겪고 나서 이런 봉 이게 뭐였습니까? 미국 금융위기였어요. 그리고 중간에 이런 음봉들 유럽 쪽에 재정 위기들이 좀 있었고요. 또 1차 무역 전쟁 이 음봉 1년 내내 흘러내렸다는 거예요. 미중 간의 1차 무역 전쟁 그리고 아래 꼴이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코로나였죠. 그리고 나서 인플레이션 문제가 이제 부각이 되면서 또 이런 음봉들이 좀 나오고요. 그리고 지금 2차 미중 간에 또 무역 전쟁 벌어지고 있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비단 미중 간의 문제로만 말할 수는 없는 부분이겠습니다만은 뭐 지금에 와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지금보다도 정말 안 좋고 어렵고 힘들고 정말 다 포기해 버리고 싶은 이런 과정을 거쳐 왔습니다만은 근데 봐보세요. 저점들이 계속 높아집니다. 저점들이 계속 높아진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상향을 나타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부분들을 집중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들, 이렇게 음봉이 나온 이런 끝자락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그래도 적극적으로 매수할 거야 라는 전략으로 여러분들이 시장에 임했다라면은 다 돈 벌었겠죠. 그렇다면 다시 돌아옵니다. 시장 얘기를 왜 했냐면은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비단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이 반도체 쪽도 지금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삼성전자만 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뭐 지난해 뭐 하반기서부터 해서 정말 낙폭이 컸어요. 근데 지금 구간에서는 하단을 지금 다지고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지금 하단을 다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좀 더 넓게 본다면은 그래도 우상향이라는 거죠. 저점들이 꾸준하게 높아지려는 거죠. 저는 여러분께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래요. 자식에게 물려줘도 되는 종목 아니겠습니까? 뭐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원체 당일 이슈에 따라서 수급 쏠림이 상당하고, 어제는 저기였다, 오늘은 여기였다, 또 내일은 어디가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으로 전개돼서 어찌 보면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시장에 임해야지 더 유리한 이런 시장인데, 나는 그런 트레이딩 못한다, 엉덩이가 무겁고 정말 못한다, 난 느긋한 투자를 하고 싶다 하시면은 이런 거 여러분들이 하시면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누가 보더라도 지금 가격 하락에 따라서 가격 매력이 지금 발생이 되어 있고, 이런 곳 언제든지 저가 매수세에 유입이 이루어지면서 뭐 주가 턴어라운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그 유형이다라는 것이죠. 비단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뭐 유리기판, 또 소부장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매수 관점에서 봐야지 된다, 라는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것이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아무래도 여러분들의 그 성패가 결정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물론 이제 앵커님께서 주신 질문이 좀 다른 데로 샌 측면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아마도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 좀 받아들이시는 분들 좀 이해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저도 이해가 됩니다, 마스터님. 이 큰 그림으로 볼 때 삼성전자가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편안한 투자처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로 이해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 큰 그림 속에서도 오늘 시세를 내는 부분이 다르고 또 내일 시세를 내는 부분이 다르고, 반도체 주 안에서도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좀 가져가야 될지도 궁금하거든요, 마스터님. 네, 뭐 오늘 당장 뭐 움직이는 섹터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뭐 네.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은 저 다 이슈예요. 네, 지금 시장은 실적 좋죠. 뭐 근본적 상승 모멘텀 아니겠습니까? 같이 뭐 실적에 기반한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좋아요. 당연히 그런 걸로 팁을 얻고 매매를 좀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만은, 그런데 지금은 누가 보더라도 뭐 주도 섹터, 주도 종목 없습니다. 시장 자체도 뭐 미국이 뭐 오른 거에 따라서 혹은 내린 거에 따라서 뭐 조금의 갭을 동반해서 떠서 출발할 수 있고, 갭을 동반해서 또 이제 내려 출발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뭐 흐름 다시 한번 봐볼게요. 지금 현저하게 변동성이 좀 축소된 모습들이 그려지고 있죠. 물론 이제 V자로 올라오는 과정은 좀 변동성이 좀 확대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현저하게 갭 동반하고 변동성이 현저하게 축소된 모습입니다. 주도 섹터, 주도 종목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당일 이슈에 따라서 수급 쏠림 현상이 좀 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지금 그 이슈에 따라서 수급이 쏠리고 또 부각된 그 섹터 내에서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다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근데 예민하게 또 기민하게 반응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여러분들은 어려운 측면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일단은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슈에 의해서 반응한 섹터들 상당히 많죠. 뭐 보면은 지금 오늘 보니까는 이런 그 섹터들 어 치아 쪽이 반응합니다. 뭐 대표적인 종목들 뭐 바이오메드라는 이런 종목들도 움직이고, 한국 PIM 이런 종목들도 움직이고, 뭐 덴티스라든지 뭐 하스 이런 종목들인데 왜 움직이겠습니까? 정책적인 이러한 부분들이죠. 뭐 언급드려도 될런지 모르겠는데 뭐 후보의 그 뭐라고 할까요? 어르신 돌봄 국가 책임제를 시행하겠다, 이런 이슈가 전해지다 보니까 뭐 그동안 흐름들을 봐보세요. 이들 종목들을 본다면은 내내 제한된 등락들이 이제 반복이 됐었죠. 그런데 이슈가 나오니까는 이런 탄력을 나타내고 있어요. 지금 그런 장이다라는 것이죠. 이미 이런 종목들은 떴기 때문에 기업 내용이 어떻든
이슈에 의해서 떴기 때문에 무리하게 따라가는 매매가 또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때문에 그런 매매는 자제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아침 개장 전에 이런 내용들이 전해졌었죠. 또 이제 기후 위기 대응위원회가 이제 출범한다. 이런 내용들이 좀 전해지다 보니까는 온실가스 관련한 이런 그 관련한 종목들이 반응을 좀 했었습니다. 어떤 어, 어떤 종목들이냐? 네. 오늘 뭐 에코아이 점상이네요. 근데 사실 이 종목은 네, 오늘의 그 무상증자 권리락이죠. 권리락에 의해서 점상이 가 있는 부분들이고, 지금 그린 케미칼 이런 종목들도 지금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에어레인도 마찬가지고요. 에코바이오도 마찬가지요. 근데 그 흐름들이 다 비슷합니다. 근데 이게 뭐 기후위기 대응위원회가 뭐 출범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근데 이 탄소 중립, 뭐 오실가스, 또 탄소 포집 이런 그 이슈들이 있어 왔습니다. 역시나 그 시기가 시기인 만큼 정책적인 부분들과 엮여서 있었다는 것이죠. 또 가까이 좀 중국에 있는 중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035년부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강화한다라는 내용들이 좀 나왔었고, 또 시진핑이 물론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제 화석 연료로 다시 알러브 석탄 하잖아요. 근데 뭐 시진핑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보란 듯이 또 강력한 기후 목표를 좀 제시한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관련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좀 있어 왔다라는 것을 체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주가가 이렇게 지금 나와요. 관련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는 뜨죠? 눌립니다. 근데 그 섹터 자체의 이슈가 지속이 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모멘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눌림이 있더라도 쉽게 잘 안 밀리죠. 그리고 또 다시 뜨고 밀렸습니다만 역시나 눌림이 깊지가 않아요. 역시나 바닥을 다시고 다시 뜨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반복이 되고 있다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팁을 얻을 수가 있겠죠. 이슈가 지속돼 왔고 지속되고 있는 섹터. 그 섹터는 또 앞으로도 이슈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섹터에서 우리는 매매 팁을 얻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지금 오늘 뭐 온실가스 관련, 탄소 배출과 관련 이들 섹터 종목들이 지금 반응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치아, 임플란트 이런 쪽 종목들 역시나 그 이슈에 의해서 지금 반응하는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도 좀 반응을 좀 하는데, 최근에 뭐 경구용 비만 치료제 그 관련 이슈에 의해서 관련 종목들이 움직였죠. 뭐 블루엠텍 상한가입니다. 근데 사실 이 종목도 뭐 무상증자 이슈가 있었죠. 기준일이 내일입니다. 이 말은 어제까지는 매수를 했어야 무상증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지금 무상증자를 아까 전에도 그 탄소 쪽 말씀드렸죠. 에코아이, 또 블루엠텍 이쪽은 살짝 왜곡이 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역시나 정책과 관련한 이슈에 의해서 섹터들이 이제 반응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 블루엠텍이라든지 에코아이라든지 이거 같은 경우에는 팍스통신망에 있는 분들께는 다 언급을 드렸던 내용들입니다. 관련 뭐 전략적인 부분들 또 다 언급을 드렸단 말이죠. 때문에 아마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도 뭐 지금 시장에서 반응하는 섹터 또 그 이슈에 의한 그런 이슈를 찾아보기 위해서라도 아마 팍스통신망에 그 오시는 것 상당히 좋아 보이고, 또 거기 그에 해당하는 관련 종목주들에 대한 종목들 타이밍에 대한 또 팁을 얻으실 분들도 아마 통신망에 오신다면은 충분히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또 그게 외적으로도 이런 뭐 블루엠텍이라든지 에코아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다 언급이 됐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팍스통신망에 오셔서 그런 매매 팁을 얻는 것도 하나의 그 방법이지 않겠느냐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김충성 마스터님과 함께 이렇게 시장 종목들 좀 바라보고 있는데요. 방송이 끝나고 난 후에도 김충성 마스터님과 함께 이렇게 같이 투자 아이디어들 모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방송 중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이쪽 QR코드 통해서 참여를 하시면 김충성 마스터님과 함께 이런 투자 이야기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누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 이야기 이어나가 보시죠. 친환경 에너지 쪽 정치 테마 맞물리면서 오늘 시세를 좀 내는 부분까지 체크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장 좀 특징주로 종목으로 봤을 때 분석해 볼 만한 종목이 있다, 눈에 띈다 하시는 종목 있을까요? 화장품 쪽, 또 화장품과 좀 비슷한 맥락인데, 뭐, 피부 미용이라든지 이런 쪽, 그리고 또 이제 제약 바이오 쪽을 저는 뜬금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좀 유심히 좀 보고 있습니다.
뭐 화장품 쪽 좋은 건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그중에서도 토니모리를 보고 있는데 사실 이 토니모리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지난주였습니다. 지난주 우리 팍스경제 TV 9시죠. 뭐 100억 마스터 플랜 일부 방송에 출연해서 여러분께 공식적으로 공략해보자라고 이 마스터 종목으로 선정을 했고 여러분께 추천을 드린 종목이기도 한데 네, 토니모리예요. 바로 이 시점에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렸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좀 올랐어요. 어제 음봉이 나온 상황이라서 한 번 더 눌러주면은 여러분께 좋은 또 타이밍이 되겠구나라는 측면에서 선정을 해봤는데 좀 올랐기 때문에 이제 일단 참고 차원에서만 일단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정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팍스통신망에 오신 분들께는 다 타이밍을 잡아드렸다는 말씀까지 좀 말씀을 드려보겠고 사실 화장품 쪽은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역시나 뭐 최근에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이제 한알령 해제와 관련한 이슈도 나오고 있죠.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고 지난해 2분기부터는 사실 중국 시장 축소가 되면서 관련주들이 좀 조정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뭐 일본, 미국, 중동, 남미, 동남아 등으로 이제 시장이 좀 확대가 됐습니다. 네, 당연히 뭐 시장 확대, 중국 쪽에서의 우려를 뭐 글로벌 시장 확대로 모든 것이 다 상쇄가 되면서 또 관련주들도 실적, 숫자로 다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이제 실적이 뒷받침되는 섹터들은 꾸준하게 여러분들 체크를 하셔야겠죠. 물론 이제 대표 종목으로는 뭐 LG 생활건강이라든지 뭐 아모레퍼시픽, 뭐 클래시스 등등등이 있는데 좀 더 이제 가벼운 종목들을 원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이 토니모리에 이어서 또 이제 움직일 종목들은 많겠죠. 네, 그렇다 보니까는 이런 종목들은 팍스통신망을 통해서 충분히 또 여러분께 그 매매 팁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뭐 선정한 종목은 레이저 옵텍입니다. 뭐 피부 미용, 레이저 쪽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이 종목도 한알령 해제와 관련해서도 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최근에 이 종목을 보면은 지난 2월이었죠. 탄력 눌렸다 탄력 또 탄력 그리고 지금 하단을 지금 잡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또 올 같은 경우는 한 6%대 지금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강세를 나타냈었던 이유는 최근에 연이어서 미국 FDA는 물론이고 또 일본 PMDA 다 진출했습니다. 다 허가를 받았어요. 뭐 유럽은 물론이고 대만. 그러니까 연이어서 해외 진출 모멘텀이 이렇게 부각이 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모멘텀이 소멸이 되고 해소가 돼 버린 상황이다라면은 주가는 오른 다음에 다 올랐던 지가 다 내려왔을 겁니다. 근데 안 내려오죠.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아마도라든지 한알령 해제와 관련해서도 분명히 그 이른 시일 안에 또 이슈가 나오면서 또 탄력으로 이끌지 않겠느냐 판단이 되는데 사실 의료 관광 많이 오잖아요 우리나라로. 근데 이제 의료 관광이 이제는 성형 그래요 피부 뭐 성형 이런 쪽으로 이제 트렌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성형 중에서도 피부 쪽으로 네, 피부 미용 쪽으로도 이제 트렌드가 지금 바뀌고 있다는 말이죠. 때문에 이 레이저 옵텍 네, 아주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서 당연히 그렇게 되면은 실적적인 부분들도 견인이 되겠죠. 지금 자리 좋습니다. 오늘 한 5, 6%가량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역시나 타이밍 싸움이에요. 물론 이제 방송에서는 뭐 종목을 여러분께 언급을 드리고 있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언제, 얼마에 사느냐, 이 타이밍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역시나 네, 팍스통신망 내에서 그런 부분들을 제공을 좀 할 겁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네, 이런 그런 팁들 챙겨가시길 바라겠고 또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지금 보고 있는 종목이 네, 온코크로스입니다. 네, 온코크로스. 이 종목도 최근에 강한 탄력을 나타냈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눌렸어요. 또 이제 기술적으로 심리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20선 또 이제 60선 그 근방에서 다시금 이제 되돌리려는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종목은 그 AI를 활용해서 뭐 희귀 질환이라든지 암 또 뭡니까? 치매? 네. 이런 난치성 질환 치료제를 개발하는 업체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미 그 세계 희귀약품 총회에 참여한 이력도 있습니다. 또 이제 그러면서 이제 국내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또 발표 기업으로 또 선정된 바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액체 신검을 기반으로 해서 암 진단 시장에도 이제 본격적으로 좀 진출한 종목인데 뭐 암 진단하기 위해서는 조직을 떼어내서 그걸 검사하잖아요. 근데 이제 네, 피 같은 걸로 한번 딱 해서 그걸로 이제 검사를 완료할 수 있다. 또 바로 그런 위치까지도 정확하게 또 짚어낼 수 있다.
이런 그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모멘텀이 있다라는 거, 또 이미 개발을 좀 마친 상태예요. 인허가를 위해서 이제 임상을 검사하고 2027년부터는 그런 부분들 좀 출시를 좀 목적으로 한다라는 것인데, 물론 이제 좀 이제 시간이 지나야겠습니다만은 그 제품이 이제 출시가 되는 시점서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 이런 부분도 이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국내 그렇죠. 또 시기가 시기인 만큼 정책적으로도 뭐 AI, 의료 AI 이런 부분들로 해서 또 지원과 관련해서도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또 그에 따른 또 수혜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큰 틀에서 본다면, 네, 큰 틀에서 본다면은 상장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계속적으로 저점들을 좀 높여가고 있는 케이스로 보시면 될 것 같죠. 저점들을 계속 좀 높여가면서 우상향의 좀 추세를 좀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 추세 하단에서 이제 되돌리고 있기 때문에 가격 매력도 충분히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목표치는 명확하죠. 추세가 형성됐었던 고점 라인 때까지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승 탄력,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보기 때문에 지금 자리 나쁘지 않다. 여러분께 저는 눌림을 이용해서 아마 접근 가능한 종목이라고 판단이 되고, 또 이런 종목들 어차피 방송에서 지금 다 언급 드리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타이밍적인 부분들은 팍스 통신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안내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지난주 뭐 대형주에 이어서 다음 주 화장품 중소형 쪽도 실적 발표 예정인 만큼 토니모리까지 좀 체크를 해주셨고 온코크로스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김충성 마스터님, 오늘 네이버, 카카오, 애플발 불똥이 튀면서 좀 주가 흐름 좋지 않습니다. 카카오 실적 발표가 났는데 부진하기까지 하네요. 뭐 전년 동기 대비 6.3% 매출이 줄었다고 밝혔는데요. 보유자들은 좀 어떻게 하셔야 될지, 신규 접근 관점에서는 지금이 기회일지 어떤 분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앞서 우리 캐스터님도 그렇고 다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오늘 뭐 카카오라든지 네이버가 약한 이유들 다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뭐 별도로 좀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카카오를 본다면 지금 현재 3%가량 지금 약세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이런 그 등락으로 보입니다. 어찌 보면은 이미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우려 이런 것들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습니다. 계속 우리가 알고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뭐 실적적인 부분들이 나왔다? 이제는 뭐 불확실성 해소로 보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뭐 제 작년 내내 어찌 보면은 내내 그 밀린 흐름이었고 올해도 좀 마찬가지죠. 뭐 시작되고 나서 그 뭐 좋은 흐름은 좀 아니었습니다만은 뭐 지난 12월 이때 뭐 상승을 나타냈었던 이유는 네,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좀 그동안에는 많이 좀 정부가 좀 눌러왔었던 상태의 종목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눌려 있었다가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좀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 이런 상승을 나타냈고 그 이후에는 별다른 반응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말씀을 드린다면은 오히려 물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메이저 수급들이죠. 이게 하단에 그 보이는 부분들. 물론 지금은 뭐 외국인도 팔고 기관도 팔고 있어요. 뭐 투신, 연기금 등등 이런 거 수급적인 부분들이 좀 뒷받침되지 않습니다만은 근데 전 제가 봤을 때는 바닥이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보면은 최근에 확실히 이 과정만 놓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저점들이 좀 꾸준하게 좀 높여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매수할 경우에는 저는 신규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의견이고 또 신규 매수를 하더라도 한 번 매수하고 말아버리면 불리할 수밖에 없죠. 때문에 여러 차례 분할 매수 관점에서 임해야지 된다라는 부분들이고 지금 추세는 지금 완만하게나마 우상향의 추세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구간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아마도 보조 추세를 그려본다면 이렇게 이제 그려볼 수가 있겠죠. 때문에 만약에 그 진행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아마도 1차 목표가는 한 45,000원 정도로 설정을 하셔서 뭐 진행 가능하다. 45,000원이면 바로 직전 고점대예요. 그러니까는 어찌 보면 기술적인 대응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 되겠죠. 아마도 또 직전 저점 구간이 바로 이러한 라인들인데 가격적으로는 약 35,000원입니다. 그러니까는 35,000원 하단, 45,000원 상단 이 밴드에서 등락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걸 기본적으로 깔고 그렇다면은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할지 전략이 나오겠죠. 저는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락을 이용해서 긍정적인 흐름들 또 기회 충분히 될 수 있다라는 의견이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긴 흐름으로 볼 때는 조금 긍정적인 흐름이 보여질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김충성 마스터님, 오늘 첫 연결이었는데요. 많은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충성!
김충성 마스터와 함께 오늘 시장 속에서 옥석 가리기 해봤습니다. 자, 그럼 지금 11시 40분 지나고 있는데요. 시장 상황 어떤지, 어떤 종목들이 눈에 띄는지 김유준 캐스터와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ML 캐스터 김유진입니다. 긴 연휴를 끝내고 문을 연 어제 증시 다소 출발이 부진했지만요. 외국인 매수세 본격적으로 상승 마감을 했었죠. 이번 주 시장은요. 미국 FOMC 회의 결과와 금리 동향 그리고 환율 흐름에 아주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인데요. 연준은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신중한 기조를 유지했고요. 달러화 강세가 다소 완화되면서 원달러 환율은 소폭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 방산주였고요. 원화 강세에 따른 항공, 여행, 유틸리티주 흐름 좋았는데요. 자세한 흐름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지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0.29%에서 상승 출발했는데요. 현재는 0.28% 상승한 2580.96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화학과 비금속 그리고 금속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코스닥 살펴보시면요. 0.51% 상승한 726.50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의료 정밀기기랑 유통, 화학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개인과 기관이 물량을 사들이고 있고요. 외국엔 덜어내고 있습니다. 10시 30분에는 기관이 매도였는데요. 다시 매수세로 바꾸면서 3거래 연속 사들이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 매수세가 크게 들어오고 있고요. 코스닥도 살펴보시겠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사들이고 있고요. 기관은 280억 원 덜어내고 있습니다. 3거래일 연속 외국인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거래량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0분을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네, 그린케미칼 흐름이 좋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직속으로 기후위기 대응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출범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요. 국내에서 유일하게 저탄소 공정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린케미칼이 주목을 받고 있는 건데요. 이 공정, 친환경 산업에서 활용되는 핵심 기술이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기술을 국산화한 그린 케미칼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 및 ESG 기조 강화 흐름 속에서 정부의 정책 지원이 확대될 경우에 관련 기술 보유한 기업들에게는 실적 개선의 기회가 될 수 있겠습니다. 어제 외국인 수급으로 방산주 흐름 좋았는데요. 오늘 이와 관련해서 삼현이 흐름이 좋습니다. 모션 컨트롤 전문 기업인 삼현인데요. 자동차와 방산, 로봇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전동화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자광학 장치 핵심 부품을 국내 방산 기업 H사에 독점 공급한다고 발표하면서요. 4%대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네이버 4%대 빠지고 있습니다. 9일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국내 증권사들은 네이버의 영업이익을 5,116억 원으로 추정하며 호실적을 기대 중입니다. 그런데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의 초기 성적이 기대에 못 미치면서 3, 4월 흐름이 안 좋았고요. 네이버의 일부 경영진이 보유 주식을 매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가가 출렁이기도 했었죠. 오늘 카카오도 부진한 성적을 냈는데요. 네이버가 내일 어떤 실적을 낼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 바로 파크 시스템즈입니다. 첨단 나노 계측 장비인 원자현미경 개발과 생산을 하는 업체인 파크 시스템즈 주가가요. 올해 1분기 호실적을 기록하며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비수기인 1분기였지만 과거 대비 수주 잔고가 많아졌고요. 또 산업용 장비 판매가 양호한 실적을 이끈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8.64% 오른 22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겨볼게요. 네, 두 번째 특징주 바로 코나아이인데요. 현재 3.41% 오른 48,5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역화폐와 온누리 상품권 확대 공약을 내놓으면서 관련 안주가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이 후보는 지난 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생존 위기에 몰렸다면서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화폐와 온누리 상품권을 확대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코나아이 그리고 웹캐시 등 지역 화폐주가 상승하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특징주 살펴보실 텐데요. 바로 블루엠텍입니다.
비만 치료제 위고비 열풍으로 회사의 유통 플랫폼이 반사이익을 누리면서 투자 심리 자극한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블루엠텍 전일 대비 29.98% 치솟은 7,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블루엠텍에 따르면 회사의 의약품 이커머스 플랫폼 블루팜 코리아가요, 4월 동안 약 60억 원의 위고비 유통 매출을 달성하며 전월 대비 500%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신규 구매처 수가 기존 대비 58% 이상 증가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 시가총액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혼조세 보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소폭 상승하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등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정부가 전임 바이든 정부에서 마련했던 인공지능 반도체 수출 통제 정책을 철회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요. 간밤에 엔비디아가 3% 이상 급등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점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호재로 작용해서 오늘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제 시총 5위에 등극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오늘 쉬어갑니다. 폴란드의 한 그룹과 합작법인을 설립하고요. 루마니아의 K9 자주포 생산 공장 추진 등 호재가 남아 있으니까요. 또 증권사에서도 목표 주가를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으니까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코스닥 시총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알테오젠과 HL 등 빠지고 있고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의약품 관세를 예고하면서 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하락했었는데요. 코스닥 바이오 종목들 어떤 흐름 보일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카카오, KTNG, 휴젤, LI젠엑스원, 미래에셋증권 등의 실적이 발표되는 날이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오전 시황 설명드린 김유진 캐스터였습니다. 네, 김유진 캐스터와 함께 시장 상황들 정리를 해봤습니다. 11시 47분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 옵션 만기일인 만큼 조금 시장 전체에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 보시면 2,580포인트대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르는 종목과 내리는 종목 수가 비슷합니다. 435종목 오르고 있는 가운데 429종목 좀 내리는 모습인데요. 개인은 사들이고 있고 기관 658억 원대 매수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어제는 좀 들어와주는 양상이었는데 1,484억 원대 물량을 계속해서 1,700억 원대 팔았다가 1,484억 원대 지금 팔아내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크게 시장이 흔들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상단이 좀 제한된 속에서 종목 장세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닥도 좀 이어서 살펴볼까요? 코스닥 보시면은 코스닥 탄력이 조금 더 좋습니다. 코스닥 726포인트 구간 좀 지나가고 있는데요. 0.58% 어쨌든 마찬가지로 강보합권입니다. 하지만 좀 긍정적인 모습이 외국인이 물량을 좀 늘려서 담고 있습니다. 240억 원 이상 담아가고 있는 양상인데요. 외국인도 좀 담고 있고 선물도 외국인 좀 담고 있네요. 그러면서 조금 시장이 탄력적으로 움직여주는 모습입니다. 오르는 종목의 수가 월등하게 많습니다. 862종목이 오르고 있습니다. 상한가에 4종목이 안착한 상황인데요. 에코아이, 블루엠텍 이런 종목들이 상한가에 안착이 됐습니다. 이러면서 오늘 코스닥 쪽의 탄력이 좀 좋으면서 의료 AI 단 또 그리고 정치 테마 쪽으로 좀 매기가 쏠리는 모습인데요. 오후장도 저희 팍스경제TV와 함께 계속해서 성공 투자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